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스니핑의 개념은 이제 여러분들 아셨죠? 중간에 캡처를 이제 가로채기 하는 거예요. 캡처를. 근데 우리는 이제 실습을 하기 위해서 VMware의 이제 같은 네트워크 대역에서 이제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그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해커가 예를 들면은 여기 칼리고요. 여기 스니핑 하고자 하는 이제 서버가 여기 있어요. 누군가가 여기 로그인 패스워드를 이제 넣는 거를 훔쳐보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여기 그러면 이게 같은 대역에 이게 라우터라든지 방화벽이라든지 이 바깥에서는 이게 스니핑하기가 어렵죠. 여기에 뭐 와이어 샤크를 돌린다, 뭐 TCP 덤프를 돌린다, 뭐 해보이 여기서는 다 막히잖아요. 이게 이제 다 통과가 돼서 다른 사람이 잘못 얘기했네요. 다른 사람이 여기 로그인하고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하는 경우에 여기서 이제 TCP 덤프를 돌려서 와이어샤크를 보면 이제 스니핑이 가능한데 이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이제 스니핑을 하거나 그죠? 여기에 대한 인터페이스 카드가 만약에 이더넷 그러면은 여기를 스니핑을 하거나 서버 쪽에 여기를 스니핑을 해야 되는데 여기를 어떻게 스니핑을 합니까? 그런 이제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꼭 공격자가 외부에 있다라는 법이 있나요? 이 공격자는요, 내부에 있을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해커가 예를 들면 외부 업체, 예를 들면 방문하는 업체가 여기 들어가서 개발하는 업체가 여기 연결을 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에 연결을 해서 여기 이제 앉아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 여기하고 여기하고 캡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다른 유저가 들어와요. 그러면 이 사람의 관리자를 하더라도 이 유저의 패스워드는 알 방법이 없어요. 암호화돼서 이제 넘어오기 때문에 해시돼서 넘어오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게 해시돼서 넘어온다는 게 아니라 여기가 ETC 밑에 섀도우 파일에는 해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를 스니핑을 한다 그러면 인터넷을 통해서 이 넘어올 때 그 타이핑을 하면 ASCII 파일로 넘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텍스트 모드로 지금 전송이 되잖아요. 1, 2, 3, 4 또는 뭐 A, B, C, D. 그래서 아까 볼 수 있었잖아요. 이게 만약에 이제 암호화 전송이 되면은 방법이 없죠. 예.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게 어떻게 외부에서 저게 스니핑이 되나? 예. 그런 자, 그다음에 이제 배울 게 이제 프래그 라우터입니다. 이게 많이 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프래그 라우터 마이너스 B1 하고 리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역할을 해주느냐? 스니핑한 패킷을 원래 주소지로 다시 보내줘요. 포워드 해주는 거예요. 중간에서 랜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여기 하고 이 A라는 서버하고 B라는 서버가 있습니다. 자, 얘가 이제 어태커예요. 그럼 A가 이제 패킷을 보냅니다. 원래는 이렇게 가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스니핑을 겁니다. 뭔지 모르지만 스니핑을 걸면 패킷이 요렇게 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일로 안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상하다라고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원래 주소지로 다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프래그 아웃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B1이라는 옵션을 주면은 normal IP forwarding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정상적으로 포워딩을 해준다. 그래서 다른 옵션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저 안 써봤어요. 대부분 책에서는 요것만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칼리에 이제 apt 또는 apt 명령어가 없으면 apt get install playground에서 이제 설치를 한 다음에 playground -b1 하고 return 치면은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캡처해서 포워딩하고 그런 의미를 준다. 그 패킷 릴레이가 반드시 필요하죠. 정상적으로 전달해주지 않으면 얘가 의심한다고요. 의심해. 그죠? 이상하다. 뭔가 누가 스니핑하나? 자, 드스니피라는 툴이 있습니다. 계정과 패스워드 스니핑을 위한 자동화 툴인데요. 계정과 패스워드를 스니핑하기 위한, 그러니까 패스워드를 알아채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텍스트 모드로 전송이 되면은 위험하죠. 근데 이 암호화 전송을 시키면은 뭐 스니핑이 당해도 좀 안전하죠. 자, 스니핑을 위한 다양한 툴이 패키지처럼 만들어진 거고요. 이건 한국의 미국인 해커이자 화이트 해커겠죠. 정보보호 기술 전문가인 미국 미시간 유니버시티의 송덕준 교수가 개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보안을 공부를 하면 다양한 툴을 접해보고 이런 툴이 좀 있지 않나? 뭐 조사를 해보고 없다고 그러면 자기 스스로 프로그래밍에 자신이 있으면 개발을 하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 있는 툴들도 다 소스가 어떻게 돼요? 오픈도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도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보다 더 잘하실 거예요. 알트보와 함께 대표적인 스니핑 돌로 알려져 있고요. 암호화된 어카운트와 패스워드까지도 읽어낼 수 있다고 하는데 한번 이거는 한번 트라이를 해봐야 되는데 저는 책이나 어떤 다른 데에서 이것까지 하는 거는 제가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드스니퍼가 읽어낼 수 있는 패킷 여기 보면 우리가 많이 쓰는 FT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텔넷, HTTP, 이메일에 관련된 팝, 이게 이메일에 관련된 거죠. 팝3하고 IMAP. 그다음 우리 배웠던 SNMP, 뭐 R 시리즈의 R로긴, 여기 다 로긴 아이디하고 뭡니까? 패스워드 파일이 다 있죠. 인증하기 위해서. MS SQL, 그죠? 다 이런 것들이 다 포스트 SQL, 뭐 이런 것들이 다 인증하기 위해서 로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있습니다. 자, 드스니프에 포함되어 있는 툴, 포함되어 있는 툴이라는 의미는 이거를 설치를 하잖아요. 인스톨을 하면은 다른 툴도 이렇게 인스톨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디스니퍼의 옵션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명령어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이따가 우리가 지금 이 중에서 제일 많이 쓸 게 이 세 가지입니다. ARP 스푸핑, DNS 스푸프, URL 스나프. 요 세 가지는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ARP 스푸핑 공격을 실행하고 DNS 스푸핑 공격을 시행하고 URL 스냅프는 예를 들면 이따가 이제 소개를 해줄 거예요. 어떤 클라이언트가 뭐 바깥에 웹을 봤어요. 그러면 여기 연결되어 있는 랜에 여기 URL URL 스나프를 돌리고 있으면 얘가 지금 어느 웹을 지금 보고 있는지를 스니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HTTP 트래픽을 스니핑해서 선택된 URL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어디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좀 보면 본 거지, 뭐, 거기서 뭘 어떻게 해. 이 사람이 어떤 웹사이트를 많이 본다라는 정보 수집을 하게 되는 거죠. 스니핑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행위가 이제 DNS 스푸핑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또는 ARP 스푸핑을 해서 얘가 여기로 와서 다시 요렇게 갈 수만 있으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로긴 아이디, 패스워드 이런 게 여기로 왔다가 또 다시 이렇게 아까 다시 얘기할까요? 다시 좀 지우고 다시 얘기할게요. 자, 여기 이제 스니핑을 하는 거고 여기가 이제 클라이언트고 여기 라우터에서 인터넷에 어떤 웹이 있다고 봅시다. 자, 이 클라이언트는
정상적인 사용자는 이 웹을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URL 스냅을 해갖고 얘가 뭘 보는지를 지금 스니핑을 합니다. 근데 얘가 어떤 ssg.com이라는 포탈을 보고 있어요. 많이. 아, 그래?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로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알고 싶으면은 뭘 돌리면 됩니까? 드스니프를 돌리면 돼요. 그죠? 또 더 자세한 드스니프를 돌리면 로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는 알아낼 수가 있어요. 암호화 전송이 아니라는 조건입니다. 물론 드스니프가 아까 암호화 전송도 알아낼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아직까지는 연습을 못했고요. 장담을 못하고 텍스트 모드로 전송이 되어 있을 때 이게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 URL 스냅을 보고 어느 사이트를 자꾸 들어가는구나. 그 다음에 드스니프를 돌려서 로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알아볼 수 있다. 그리고 더 단계를 띄어서 이 사람이 계좌번호라든지 뭡니까 신용카드 입력을 하고 비밀번호를 또 입력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다 알고 싶다. 그러면 뭘 돌리면 됩니까? 여기서 예를 들면은 아까 프레그 라우터 B1을 주고 ARP 스피핑을 한다든지 DNS 스피핑을 해서 가짜 사이트를 만드는 거죠. 페이크 사이트를 만들어서 DNS 스피핑을 걸어요. 그러면 얘가 일로 안 가고 이제 DNS 스피핑 다 했으니까 이 가짜 페이크 사이트로 넘어가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프레그 라우터 B1이 돌기 때문에 그 정보는 다른 데로도 이렇게 이 DNS 스피핑 할 때는 그럴 필요 없네요. 요거를 돌릴 필요는 없네요. 어쨌든 간에 페이크 사이트로만 접속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여기 암호화 전송을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로긴 아이디, 패스워드, 신용카드, 비밀번호 다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복합적으로 이제 그 해커는 자기의 실력을 발휘를 할 겁니다. 이 각종 툴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은 이제 제가 컨셉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고 실질적인 명령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점점 나오게 됩니다. 자, 실습 환경은 칼리누스가 항상 어태커로서 작용을 이제 동작을 할 예정이고요. 텔레 서버는 우분투 요건데요. 제가 이제 실습을 할 때는 요거였는데 여러분들하고 할 때는 20.04 데스크탑을 사용을 할 겁니다. 요건 참조하세요. 이게 더 버전 업그레이드 된 거기 때문에 요거보다 요걸 할 거고 필요풀이는 칼리에다가 이 Dsniff를 설치를 해야 되겠죠. 이 패키지를. 자, 그래서 우분투에 텔레 서버를 설치하기 위해서 우선은 xinet 텔레t를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inet xinet 컨피그레이션에서 요거를 집어넣어 줘야 됩니다. 요거를 반드시. 자, 이런 게 제가 강의하는 거에 좀 부족하면은 여러분도 구글링 하면은 이 자세하게 다른 사람이 그 연습한 자료를 볼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걸 이용해도 되고 유튜브를 봐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엑사이니티 스타트고요. 이렇게 해도 되죠. 서비스 뭡니까? 엑사이니티 스타트 또는 리스타트. 그리고 계속 리부트를 해서 다시 시스템이 리부트를 해서도 스스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enable. 그러기 싫다 그러면은 disable. 그리고 enable 지금 스타트 되어 있는 거를 멈추고 싶다 그러면 stop. 리스타트는 스탑을 하고 플러스 스타트 하는 거라고 했어요. 자, 이 명령어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또는 시스템 이거는 동작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컨트롤 이거는 스타트가 먼저 쓰죠. 스타트 xinit 이렇게 지금 됩니다. 지금 요 세 가지 명령어가 다 동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마 서비스는 될 거예요. 이거는 직접 그 프로세스를 이제 호출한 겁니다. 리스타트에서 스테이터스를 보면은
여기 running이라고 돼 있죠? active running. 스테이터스라는 명령어를 친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서비스 xinit 스테이터스 이렇게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잘 지금 되고 있어요. USR bin 밑에 xinit가 지금 되어 있고 여기 프로세스 아이디가 7469네요. 7469. 아이고. 7469. 그래서 ps 마이너스 뭐 aux 또는 뭐 ef에서 요 그래프를 잡아보면 이 프로세스가 xinit 하면은 아마 보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드스닙 지금 뭘 설치했죠? 이거 저기 xinit 요거를 지금 스타트를 했죠. 그래서 이제 텔레 서버를 띄우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드스니프 설치해야 되겠죠? 칼리에서 이게 이제 어택 그 툴이니까. 그래서 이게 칼리는 기본적으로 다 설치되어 있는 게 많아요. 왜냐면 이게 공격 툴의 집합소잖아요. 칼리가. 그죠? 추가할 필요는 없는데 설치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은 apt-get 또 apt-get 또는 apt 요거를 해서 드스니프를 설치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저장소 etc 밑에 apt 밑에 소스 점 리스트를 보면은 이 저장소의 레포지터리에 대한 그 URL이 있어요. 이거를 보고 이제 다운로드를 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 VI로 해서 이거를 또는 나노라든지 뭐 이런 에디터를 통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드스니프를 이용해서 FTP 텔넷의 패스워드를 스니핑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칼리 어태커에서 드스니프를 실행을 하고 어떻게 됩니까? 뒤에 그림이 나오네요. 뒤에 나옵니다. 윈 클라이언트에서 윈 클라이언트는 윈도우 서버 2016을 윈도우 10처럼 그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한 거예요. 윈 클라이언트에서 우분투 서버에 FTP와 텔넷을 이용 로그인을 해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제가 잡히는 것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텍스트 모드로 전송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FTP하고 텔넷은 암호화 전송을 안 하잖아요. 이거 암호화 전송하는 건 뭐야? 시큐어 쉘이죠. 네. 이러면 시큐어 쉘로 해서 잡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네요. 자, 그래서 칼리에서 if config 이더젤에서 그 프라미스큐어스를 미설정을 하고 해보겠습니다. 잡히는지. 이게 그러니까 꼭 프라미스큐어스를 설정을 해야지 이게 잡히는지. 이거 안 잡아보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안 잡아보 결론은 잡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아마 프라미스큐어스를 설정하고 들어가는 게 아닌가 지금 싶어요. 그래서 칼리에서 텔넷을 우분투 서버에다가 지금 연결도 해보고 이 윙 클라이언트에서 푸티라는 걸 이용을 해서 텔넷 접속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더 제로는 어디예요? 칼리 리눅스 이더 제로. 여기 인터페이스 카드가 여기잖아요. 여기서 지금 패키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를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10번하고 100번은 잡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텔넷을 시도하는 거는 당연히 잡혀요. 자기 자신이니까. 그죠? 맥 어드레스하고 IP가 내 거니까 잡는다고요. 근데 독립적으로 얘하고 지금 텔넷 통신하는 거를 이 3자가 잡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같은 대역의 네트워크, 서브 네트워크이죠. 같은 서브 네트워크예요. 같은 서브 네트워크인데 프라미스큐어스 모드를 설정을 하면 당연히 잡을 텐데 지금 이걸 했거든요. 프라미스큐어스를 미설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잡히느냐? 결론은 잡힙니다. 그러니까 이 드스니프가 프라미스큐어스 모드로 들어가는 걸로 지금 판단이 돼요. 제가 지금 테스트한 거로는. 자, 보세요. if config 하면 프라미스큐어스 모드 설정 안 해놨죠? 네, 안 해놨습니다. 그리고 칼리에서 드스니프를 지금 겁니다. 자, 이더넷 제로로 걸었어요. 방금 여기에다 건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리스논 하죠? 네, 리스논 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이제 텔넷, 칼리에서 우분투로 텔넷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로그인하죠. w킴이라는 루저 아이디를 만들었고 패스워드를 칩니다. 패스워드가 실제 1, 2, 3, 4를 쳐요, 제가. 하지만 여기는 나타나지 않죠.
그 나타나지 않는 이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뭘 해서 다 로그인을 하고 배너 메시지가 뜨죠. 그 다음에 로그인해서 엑시트 로그 타오르는 게 끝이에요. 자, 그랬더니 요 세 번째 요걸 입력하는과 동시에 드스니프에서 이더 제로로 W키 넣었죠. 1, 2, 3, 4 패스워드 넣었죠. 엑시트 넣었죠. 이 명령어가 다 스니핑 됐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기 보면 10번에서 여기 소스 포트죠. 데스티네이션 포트,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 IP 애드레스죠. 그죠? 네, 여기서 드스니핑한 결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테스트는 이제 아까 어떤 요 경우에 여기서 스니핑이 되는지를 제가 화면으로 캐치했어요. 이더 제로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윈 클라이언트에서 이렇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프라미스큐어스 모드면 같은 랜상에 있기 때문에 다 이게 오죠. 이렇게 다 옵니다. 근데 프라미스큐어스 모드 설정 안 해놨어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윈 클라이언트에서는 이 푸티라는 구이 버전의 프로그램을 이제 설치를 한 다음에 자, 100번으로 이제 액세스를 합니다. 그리고 아더 해갖고 텔넷을 선택을 한 다음에 지금 접속을 하는 거죠. 자, 프라미스큐어스 설정 안 한 상태에서 지금 안 해놨죠. 안 해놨습니다. 안 해놓은 상태에서 푸티에서 윈 클라이언트 우분투로 로그인을 하고 W킴 1, 2, 3, 4를 했어요. 여기 이제 연결이 된 거예요. 우분투에. W킴 입력했죠. 여기 1, 2, 3, 4 입력했는데 지금 에코가 안 되니까 지금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ls라는 명령어 쳤죠. mkdir 김원이라는 디렉토리 만들고 김원이라는 디렉토리 지우고 ls를 지우고 xt 했습니다. 이렇게 명령어를 줬어요. 칼리에서 이미 드스니프가 동작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요게 먼저 드스니프를 돌려놨어야죠. 그 다음에 윙 클라이언트에서 푸티를 이용해서 지금 로그인을 시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니핑을 하려면 항상 스니핑이 먼저 돌아가고 있어야 되죠.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보면 어떻게 돼요? W키 입력했죠. 1, 2, 3, 4 패스워드 넣었죠. ls 명령어 여기 줬죠. mkdir, rmdir, ls 한 게 지금 잡혀요.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개를 알 수가 있어요. 아, 이게 명령어까지도 이렇게 다 스니핑이 되는구나. 두 번째, 이게 두 번째고, 첫 번째는 프라미스큐어스로 설정 안 해놨는데, 이게 다 잡히네. 그러니까, 이게 와이어샤크는 디폴트로 그 프라미스큐어스 모드를 잡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드스니프도 같은 서브 네트워크 상에서는 잡아놓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URL 스나프, 드스니프를 설치를 하면 다양한 스니핑 툴이 설치된다고 그랬죠? 더불어서 플러스 알파로. 근데 URL 스나프를 이용해서 웹 세션 스니핑을 해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라미스큐어스 모드를 설정 안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칼리에서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상태예요. 이 상태. 이거 지워볼까요?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면은 뭐 브라우저를 띄워서 이 우분투 서버에 그 URL을 입력을 해서 접근을 하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나가서 다른 웹을 한번 쿼리를 해보겠습니다. 얘가. 그리고 드스니프 URL 스나프를 돌리는 거는 여기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그거를 얘가 스니핑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프라미스큐어스 모드를 설정 안 한 상태에서 URL 스나프를 지금 러닝을 시켜놨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보이죠? Listen on Ethernet Zero에서 그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기다리고 칼리에서 URL 스나프를 실행해서 윈 클라이언트에서 우분투 웹 접속한 경우는 이제 스니핑한 결과예요. 이게 두 번째. 여기 보시면은 이게 윈 클라이언트에서 우분투의 웹 접속 결과를 스니핑한 거다. 그러니까 제가 우분투에서 우분투 웹 접속한 거를 제가 화면 캡처를 안 해놨는데 이제 이게 두 번째로 하면은 요게 첫 번째고 요게 두 번째고 그럼 세 번째
이렇게 잡힌다라는 거예요. 70에서 70이 윈 클라이언트거든요. 여기에서 우분투 서버죠. 우분투 서버에 지금 get 해갖고 try 하는 게 이렇게 잡힌다라는 거예요. 스니핑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두 번째는 프라미스큐어스를 설정 안 한 상태에서 어디를 이제 칼리가 URL 스나핑을 걸어 놓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걸어 놓은 거죠. 그럼 두 번째 윈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외부 인터넷 시스코닷컴 웹 접속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세 번째 요게 디스플레이가 됩니다. 70에서 그죠?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이렇게. 네, 이렇게 이제 스니핑이 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수고하셨고요. 우리는 지금 스니프라는 그 스니핑 툴을 지금 개념을 알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프레그 라우터였어요. 프레그 라우터의 -B1까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스니핑 한 거에 대한 그 패킷을 원래 그 데스티네이션 IP 주소로 포워딩 하는 거다 라는 명령어다. 이거는 언제 사용하는지 말씀드릴 거고요. 드스니프를 깔면은 다른 뭐죠? ARP 스푸핑, 스푸프 커맨드 툴, 그 다음에 DNS 스푸프, 그 다음에 URL 스나프, 요런 툴이 다 설치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드스니프를 한번 사용을 해봤고 URL 스나프를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예.